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제361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맨손으로 부동산 신화를 이룬 6천만 달러의 사나이로 불리우는 뉴욕의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회장직에 계시고요. 또 지난 4월 17일 우리 미우새에서 호프은행 관련 특별 인터뷰 때 우리 회장님에 대한 그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주 자영업 한인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배희남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욕에 있는 베이남입니다. 아니, 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보니까 많이 바쁘신 것 같던데요. 예, 맨날 그렇게 바쁘게 지냅니다. 네. 네, 강의도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정규 모임들이 있고요. 또 네. 한 달에 2번 모이는 그 모임도 있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 사장님, 우리 베이남 회장님 기사 한번, 여기 나오네요. 회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진이? 이것은 좀 꽤 됐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12강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해갖고 12번 강의를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이게 2번째 졸업식일 거예요. 졸업식을 성대하게 해서 여기 20선이 넘는 자수 랭글, 친한파 의원, 자수 랭글 의원이 같이 해가지고, 여기 뉴욕 한인회장도 이제 제 클래스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네. 같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강의가 12강이라고 그러셨어요? 12강이요. 12번 강의를 합니다. 12번 강의를 다 하면 이제 수료를 하는. 네, 그렇죠. 수료증을 주고. 강의 내용은 주로 보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리더십, 경영, 이런 건가 보죠? 글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투자로 돈을 버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여기 와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배운 편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투자 중에서도 그래도 매번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부동산을 갖는 거, 부동산의 건물주나 랜드로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좀 쉽게 돈을 버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지식과 그런 경험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모임에 또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까지 한 15, 16년 한 거는 여기가 주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퀸즈하고 맨하튼하고 또 뉴저지. 그래서 그 세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는데 이런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많은 다른 지역에서 구태에 올 필요 없이 그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힘들다고 많이 얘기 들려오잖아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미주 동포들이 계실 텐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덧붙이자면, 한국에서 특히 이제
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이든지 정년퇴직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미국에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요새 레이오프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젊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영업을 막 시작하고 할 때 이런 분들이 지금 있어서 옛날 배 회장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와 물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배 회장님의 그 기억을 되살리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조언을 좀 주고 싶으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게 그 한국적으로는 팔자소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있죠.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직업이 결정이 된다고요. 하는 일이. 네, 그만, 맞아요. 그만큼 그 누굴 만나느냐, 누구와 인연을 맺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과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영어 선생이었는데요. 학원에 영어 어, 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어 선생을 할 수는 없고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제 과거의 그런 어, 거는 떠나고 자기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음, 것이 내 그 적성에 맞는가 그거를 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요, 이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그 곳곳에 있어요. 이 적어하는데 그 일종의 교회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새로 미국에 발을 딛는 그런 가족이 와서 그 한두 달은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돼 있어요, 몇 개가. 어,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티 한일회관 그 관리위원장을 하면서 거길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참 그게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유태인이 이 미국에 이주해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식구를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식구들이 다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중압감이 걸려 있고 그래서 못 하는데 이 유태인들 경우는 그 먼저 와요. 그 가장이 어, 됐든지 와이프가 됐든지 그런 사람이 먼저 와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교회 커뮤니티 센터에 머무르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와서 뭐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그걸 찾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네일 가게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교인들 중에 그 네일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고 또 뭐가 중요한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서 새로 그 네일샵을 해주든지 아니면 네일 가게를 하는 그 파는 사람 거를 인수하든지 그 인수하는 어, 조건도 한꺼번에 그 돈을 많이 없으니까 교회 이런 데서 융자도 해주고 그 모기지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 인수해서 그걸 하게 되니까 대개 음, 유태인들이 하는 그 사업들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게 좀 드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렇게 대물림을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거기 와서 이제 집을 얻는 법에서부터 집을 사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다 가리키게 돼요, 거기서. 그게 실패가 없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런 거에 좀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업이 나한테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이 가장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우선 가서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든지 그냥 친구 가게 가서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말단부터 신문에 광고를 보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급료를 받고 거기서 그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 입장이 주인된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경영자다. 경영자라면 이거는 이렇게 안 할 텐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 커뮤니티에서 그렇군요. 한인회나 이런 데서 그런 기회를 연결을 좀 시켜주면 참 좋겠네요. 지금 배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게 생각나네요. 우리가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 여러 군의 직업에 그 오너들이 있고 하면은 조금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데려가서 잠깐 한번 경험 좀 쌓게 해줄 수 있겠느냐. 또 그 가게나 그 비즈니스에 도움도 약간 주면서 그런 걸 연결시켜주는 어떤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게 네. 그렇게 해주는 수가 있는데 그게 이 유태인들은 교회가 이 하나잖아요. 무슨 뭐 저 장로교, 그 침례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유태교 그 회당은 그 딱 하나고 그걸로 아주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쉬운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교회만 해도 너무 저게 많잖아요. 무슨 화가 장로교. 많죠. 예.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고 또 한인회도 뭐 이 한인 회장이 이렇게 그 납비 모양으로 이렇게 그 납비처럼 봉급을 받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인회에서 아직 그 정도의 성장을 하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와서라도 그렇게 그 전 가족을 이게 한꺼번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자기가 부닥쳐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죠. 찾아가는 수밖에. 네. 하여튼 뭐 음. 처음에 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그전에 무엇을 했다. 어떤 지위에 있었다. 이런 생각들 다 버리고 나한테 가장 맞는 내 적성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를 경험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미 개인 비즈니스를 이렇게 꾸준히 해오셔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계신 그 중견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 많을 텐데, 또 이분들이 더 큰 성취를 추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이 예. 필요할까요? 처음에 이제 이민 와서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과연 여기서 렌트비 내고 할 수 있을까? 긴장 빡 해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5년, 10년. 이제 또 애들 길러야 되고, 뭐 학교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기간을 지내고, 이제 저같이 이제 뭐 15년, 20년 이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애들은 크고, 자, 이제 뭐 은퇴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은퇴하기는 좀 아쉽고, 뭔가 더 이루고 싶기도 한 반면에 뭐 따로 준비해 놓은 건 없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배 회장님께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사는 방법이 천태만상인데 이걸 한마디로 적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선 그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버는지 한 번쯤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선 뭐 몇십만 불 모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우선 집을 사는 거예요. 집 사는 게 먼저고 또 집을 사고 이렇게 해도 저 장사도 그런 대로 되고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 좋은 차를 갖는 데거나 또 애들한테 가능하면 좋은 그 지역에 이사를 해서 좋은 학군 좋은 데로 가가지고 그 잘 가르치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한 그 준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라든가 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걸 그 에셋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셋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에셋은 그냥 그 에셋을 갖고 있으면 돈이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 돈이 나오는 그런 에셋이 있고 어떤 에셋은 끊임없이 내가 돈을 벌어다가 거기다가 넣어야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그런 에셋이 있어요. 그 집 같은 거 있죠. 자기가 사는 그 집은 크면 클수록 그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집에다 넣어야 돼요.
그런 잔디도 깎아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부동산세도 내야 되고 예? 또 고쳐야 되고 이런 그래서 그런 에셋은 이제 그런 에셋이 있고 자동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안 쓰고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 그래 빨리 돈 벌어서 좋은 집 사야죠. 또 돈 벌어서 한번 롤스로이스를 한번 타고 싶어요. 뭐 벤틀리를 타고 싶어요.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유태인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유태인들은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에셋으로 치질 않아요. 그게 자기 재산이다 그렇게 사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사더라도 보면은 이게 집이 그게 바로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서 모은 그 돈으로 산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동명의를 해놓으면은 은행에 가서 론을 얻을 때도 둘이 가서 사인해야 되고 또 모든 때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즉 캐시플로우가 없는 그런 자산들은 그거는 에셋이 아니라 이건 라이어빌리티예요. 일종의.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줘야 되는 그런 내가 벌어서 거기다 돈을 넣어야 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업에서도 성공을 하고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하면은 노후에 그게 계속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내가 일을 안 하고 내가 거기다 집어넣지 않아도 저절로 그곳에서 캐시플로우가 있는 그런 것이 뭘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사실 그 큰 집, 100만 불, 200만 불짜리 큰 집을 사는 것보다는 2 패밀리, 3 패밀리 아니면 이런 조그만 스몰 복합 건물이라도 이런 걸 사서 거기에서 세를 받고 이게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그때는 자기가 리타이어하고 자기가 일을 안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렇게 그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확보하라. 수입을 그렇죠. 창출하는. 예. 그러면 배 회장님께서도 똑같이 뭐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려움 겪으시고 뭐 그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들었거든요. 뭐 세탁소 하시다가 그 건물을 어떻게 유태인 주인이 와서 사라 해가지고 그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커졌는데 이제 배 회장님께서도 보통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이제 뭐 확대 성장을 굉장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결심은 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이게 돈을 번다는 게요. 열심히 일하고 안 쓰고 저축해서 버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즉 투자로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봐요. 저는 우리 애들이 여기 왔을 때 사립중고등학교를 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 건방진 일이고 애를 망친다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적으로 했는데 근데 요즘에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런 손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립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 애들은 여기 공립학교에 있을 때 하고 사립고등학교에서 한국 친구들하고 대화 자체가 거기 유태인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맨날 자기 셀폰 보면서 하는 게 주가가 얼마가 올라갔다.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걸 얘기한답니다. 그만큼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투자에 대한 걸 하거든요. 우리도 투자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봐요. 사업을 하더라도 인건비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냥 자기가 12시간 일을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거는 사업가 마인드가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사업을 하더라도 경영자로서
내 시간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돈을 벌어다 주게, 또 내가 투자한 돈을 벌어다 주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그때는 그 은행에서도 돈을 얻기가 쉬워요. 이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 돈을 가지고 투자라는 게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저기 은행 돈을 얻어서 그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거기에 모기지라든가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하고도 남을 때 그게 좋은 투자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 가지 예를 듣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클래스에 한 10여 년 이게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기 부인이 네일 살롱을 하고 또 자기는 그 리얼 이스테이트 그 에이전트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돈을 참 못 맞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10여 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매에 나오는 그 집을 사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런 거를 하나 하게 돼 있어요. 한 2년 전에. 세 사람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은 4만 불을 먼저 넣는데 이 두 사람이 뭐 자기 와이프가 반대를 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돈을 못 넣으니까 경매에 낙첨은 되고 한 달 안에 그걸 넣어야 되잖아요. 한 달 안에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아주 패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는 안 되니까 제가 10만 불을 빌려줬어요. 1년에 6%로 하니까 한 달에 500불이 이자 원리를 하니까 500불씩 갖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수리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예쁘게 잘 꾸몄어요. 근데 나는 그걸 팔질 말고 세를 주라고 그랬는데 너무 부담감이 가니까 그냥 팔았어요. 팔아갖고 4만 불을 이제 남겼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벌어보는 거라고. 근데 최근에 그 같은 분이 이제 좀 저게 늘어가지고 또 경매를 하나 해서 한 것이 있는데 다 고치고 이런 것까지 들어간 비용이 한 30만 불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올 캐시로다가 40만 불에 팔았는데 제가 저거 하는 거는 그러질 말고 45만 불에 내놓고 25만 불 다운페이를 받고 20만 불은 자기 셀러 파이낸싱을 해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셀러 파이낸싱을 해줬을 때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39만 9천 불에 내놓으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사람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그걸 올 캐시로다 팔았어요. 그래서 10만 불을 남겼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셀러 이게 파이낸싱 하면은 이자를 받는 거지 아닙니까? 은행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 사람들이 30년 모기지 집을 사면은 음, 한 달에 뭐 렌트비밖에 안 들어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30만 불짜리를 90만 불 내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30년 동안. 네. 예. 근데 그게 아깝고 그렇게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캐시 플로우를 딴 건 에셋을 그냥 그 가격이 높은 거, 돈 많은 게 아니라 캐시 플로우를 가져오는 그러한 그 에셋을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야 돼요. 근데 제 말대로 그 사람이 따랐더라면은 그럼 25만 불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25만 불만 받으면은 25만 불 받고 20만 불이 그 셀러 모게지로 가고 한 달에 6%로만 받아도 한 달에 그 1000불이라는 그 패시브 인컴이 들어와요. 캐시플로우가.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똑같은 입장으로 또 다른 걸 하려고 할 때 은행을 간다고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반드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거든요.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할 때 올 캐시를 팔아버리면은 자기가 거기에 남은 20만 불이 캐시 인 더 뱅크로 20만 불이 그 기록이 돼요. 그러고 돈을 다른 걸 살 때 그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은 그게 20만 불 캐시가 은행에 있는 거는 아무런 그 크레딧에 큰 작용을 못 해요. 왜냐면 그 다음날 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20만 불을 모게지로 주고 한 달에 1000불씩 패시브 인컴이 나온다. 이러한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6%로 준 게 있으니까 최소한도 20만 불을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이지하다 그겁니다. 그럼 왜 20만 불을 캐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느냐?
그러지 말고 20만 불을 줘서 매달 1,000불에 패시브 인컴을 받고, 그리고 은행에서 이 6%에 빌려도 본전이고 5%에 빌리게 되면 거기서도 이익이 남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클래스를 하는 이유도 되고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영업을 여기서 해온 평범한 저로서는 사실은 결국에는 큰 돈을 버는 거는 지금 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건물 사서 이렇게 되팔거나 이렇게 렌트비를 받거나 뭐 이자를 받거나 그런 방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도널드 트럼프 뉴욕 사는 사람들 다 아, 다 결국에는 알죠. 네. 건물 프로퍼티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거니까 네. 사실은. 아니, 아, 그래서 그게 참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사실은 큰 프라퍼티 하면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최소한도 계약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투자하는 거하고 자기가 돈 모으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지난번에 6천만 불의 사나이 뭐 해가 그걸 신문에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때도 이걸 좀 자세히 읽어보고 사람들이 그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인 동포들이요. 그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제 클래스 멤버 그 사람 하는 것처럼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잖아요. 이 87만 5천 불짜리 건물을 사는데 은행에서 110만 불을 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고도 22만 5천 불이 이제 캐시로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레노베이션도 하고 그 세탁소도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은 1,700만 불 이상의 그런 건물이 됐거든요. 그 안에도 지금 600만 불의 그 론이 있어요. 87만 5천 불 주고 산 것이.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건물이나 이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캐시플로우가 없는 그런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그 캐시플로우가 있게 만들어주면은 그게 가치도 올라가고 그게 재산이 되는 거지. 이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체 자체가 이게 뭐 팔면은 얼마 나온다, 그거는 좋을 때 얘기지. 이게 요즘 같은 때는 그 세탁소 같은 것도 뭐 80만 불, 100만 불 주고 샀는데, 이게 주에 그래도 한 2만 불의 매상이 있어야 거기서 한 5천 불에도 이렇게 남는 건데, 근데 그게 매상이 주에 2만 불 되던 게 15,000불로 떨어지면은요, 그만큼 주인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불씩을 갖다 넣어야지 돼요. 그럼 그런 비즈니스는 누가 거저줘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만큼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캐시플로우가 있는 그런 건물, 그거를 사야지 돼요. 네. 그걸 그렇군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도 결국은 그 16만 5천 불 주고 사가지고 그거를 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40만 불에 팔았잖아요. 근데 40만 네. 불에 팔지 말고 45만 불에 팔고 20만 불 셀러 모게지를 주면은 거기서 이 팔게 되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그거를 네. 팔지 않고 그대로 20만 불이라는 걸 모게지를 주게 되면은 원금은 그냥 놔두고 매달 거기서 1,000불씩 나오는 좋은 에셋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안정적인 것 같아요. 자, 예, 돈을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 듣고 좀 더 투자 같은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은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 예. 연락해서 더 구체적인 과정들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차근차근히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뚝 떼어서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과학적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유태인들처럼 지금 현 사회에서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자본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걸 한다 그러면은 어느 해명연에 그게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구하고 좀 자주 불러주세요. 그럼 네, 이제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거 알았으니까 좀 네, 하나더라도 계몽을 할 수 있게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네, 정말 예, 맛배기만 정말 저도 많이 안 들어본 신선한 말씀이신데 예, 요 정도로 하고 다음에 좀 더 깊은 얘기 더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예, 네. 좀 좋은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우리 그 미주의 소상공인들,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